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인학당 유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매월당 김시습 선생의 오도송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만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만의는 해질만 뜻의해서 해질녘의 생각 이렇게도 하는데, 시의 내용이 평생을 방랑생활하며 떠돌다가 인생의 황혼에 접어들면서 다시금 돌아와 남은 시간을 오로지 정진하여 공부의 끝을 맺고 다음 생을 기약하는 선시이자 오도송이므로 만의의 뜻을 해질녘의 생각이라기보다도 1차적으로는 인생 황혼길에 들어서 라는 의미의 늙을막의 생각이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보태면 해질 만자가 가득 찰 만자와 발음이 같고, 이 시의 내용이 선생이 공부를 잃은 것을 기뻐하며 쓴 시이니만큼 시만 의족의 준말인 마음에 흡족하다는 의미의 만의, 만족할 만자의 뜻의로 풀어서 만족스러운 마음 혹은 만족스러움, 만족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의 이력은 5세 때의 추억을 읊은 금전, 황금궁궐과 계유정난을 겪으며 인간들의 그 변덕스러운 마음을 한탄했던 사청사오를 참고하시고요. 나머지 이야기는 시 읽으며 첨가하겠습니다. 이 시는 한 구에 5자로 8개의 구로 구성된 오원율시예요. 그리고 각 연의 끝자인 돌아올 환, 매산, 한가로울 한, 사이간자로 운을 마쳤습니다. 전체 내용을 먼저 읽어보죠. 만학천봉외, 만학천봉 밖에서 고운 독조환, 홀로 떠돌던 구름 속을 뚫고 한 마리 새가 돌아왔네. 차년 거시사, 올해는 2절에서 지내지만 내세 향하산, 내년에는 어느 산으로 가려나. 풍식 송창정, 바람 잦아드니 소나무 보이는 창문은 고요하고, 향소 선실한, 향 꺼진 선방은 한가롭네. 차생 오이단, 금생에 나는 이미 끊었으니 서적 수운간, 물과 구름 사이에서 살자리를 찾으리라. 첫 번째 수연부터 보시죠. 만학천봉외, 고운 독조환, 만학천봉 밖에서 홀로 떠돌던 구름 속을 뚫고 한 마리 새가 돌아왔네. 만학천봉, 만개의 계곡, 천개의 봉우리. 이 만학천봉이 있는 곳은 감히 속인들이 드나들 수 없는 곳이죠. 거기에 이 외자를 붙였으니 만학천봉의 바깥, 즉 속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속가에서, 그죠? 예, 그동안 번잡한 속세에 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고운 독조환, 홀로 떠돌던 구름 속을 뚫고 한 마리 새가 돌아왔네. 고운, 최치원 선생의 호도 되는데요. 이 고자는 부모 없는 고아고자로서 주변에 다른 사람 없이 홀로 남겨져서 세상에 그 누구에게도 기댈 곳이 없는 혈혈단신의 고자입니다. 해서 이 고자 속에는 혼자 남음으로써 느끼는 인간의 근본적인 고독감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 구름은 바람에 따라 휘둘려서 끊임없이 변하고 이동하며 정착하지 못하는 속성이 있지요. 해서 고운하면 상황에 밀려서 세속을 떠나와 정처 없이 떠도는 수행자의 이미지입니다. 아시다시피 매월당 김시습은 성년이 되면 크게 쓰리라고 약속했던 세종이 붕어하시고 연이어 문종도 죽고 또 그의 아드님인 단종도 복 위에 실패하고 사육신들도 모두 세상을 떠나면서 이 세상에 몸둘 자리를 잃게 되었죠. 결국 속가의 미련을 버리고 출가를 해서 세상을 떠돌고 다니게 됩니다. 여기서의 고운은 바로 당시 자신의 신세를 표현한 시어인 것 같고요. 또 독조, 홀로독, 세조자죠. 이 독자는 우리가 자식 없는 사람을 독거노인이라고 하죠. 그런 독자의 의미예요. 상황상 혼자 남겨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독립적으로 혼자가 된 그런 의미의 독자입니다. 조금 더 보태면 뜻한 바가 있어서 스스로의 의지로 주변과 이별하고 혹은 세상과 이별하고 자기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해서 이 독자 속에는 수행자로서 오로지 자기 의지로 번뇌와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홀로 살아가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거기에 세조자를 붙여서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오르는 비약적인 상승을 암시하고 있죠. 아시는 바 선생은 세조의 계유정난 이후 세상에 실망하고 좌절할 때마다 젊은을 들락거리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세속의 번뇌에서 벗어나 어떤 영적인 성장을 바라며 자유롭게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날아갈 것을 암시하는 독조, 한 마리 새예요. 고운 독조환. 당연히 이 고운 독조는 이 시의 저자인 매월당 김시습 선생을 말하겠지요. 이 고운 독조라 환, 돌아왔다. 왜? 선생은 평생에 속가와 사찰을 반복하며 드나드는데요. 지난 생을 돌아보면 그러한 그 선생의 삶은 깨달음의 경지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갔던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고운 독조환으로 표현했다고 보겠죠. 속가의 세상을 허망하게 구름처럼 떠돌다가 드디어 비상을 앞두고 한 마리 새가 되어 돌아왔다는 의미로 읽혀집니다. 비록 고자와 독자를 써서 외롭고 고독한 이미지를 주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그 번잡한 세상에 마음 붙이지 않고 떠나와서 깨달음을 향해 돌진하는 시인의 용감한 심경을 서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만학천봉외, 만학천봉밖의 속가에서 고운 독조환, 홀로 떠돌던 구름 속을 뚫고 한 마리 새가 돌아왔네. 두 번째 화면이에요. 차년 거시사. 올해는 이 절에서 지내지만 내세 향하산. 내년에는 어느 산으로 갈까나. 차년 거시사. 차년. 지시대명사 2차. 해년. 이번 해. 금년. 올해죠. 거시사. 살 거. 이것이 절사.
이 절에서 살다, 이 절에서 지내다. 선생이 이 시를 언제 어디서 썼는지는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지만 이 시는 그 인생 말년쯤에 쓴 시로 현재 시제로 쓰였음을 알겠지요. 내세 향하산, 내년에는 어느 산으로 갈까? 천년과 내세, 천년은 올해, 그리고 내세는 내년이지만 이 말을 불가적으로 해석하면 이 천년이 단순한 금년이 아닌 금생을 의미하고 이 내세도 단순한 내년이 아닌 다음생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각각 다른 시간을 다른 공간으로 암시하는 대꾸를 함으로써 윤회로 인한 다음 생을 유념하고 있음을 짐작하겠습니다. 즉, 현재의 삶을 넘어서 다음 생을 기약하면서 계속해서 수행 정진을 할 것임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향하산인데 불가에서는 향하처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죽고 난 다음 생은 어느 곳으로 갈까 하는데 여기서는 향하산이라고 함으로써 공부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은 계속해서 수행 정진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절사자의 대꾸로 매산자를 썼다고 짐작을 해봅니다. 즉 금생에는 이 절에서 공부를 했는데 다음 생에는 어느 산에 가서 공부를 해야 하나죠? 그것에 대한 답은 이 시의 마지막 연인 미연에서 알리고 있어요. 차년 거시사, 올해는 이 절에서 지내지만 내세 향하산, 내년에는 어느 산으로 갈까나. 이어서 세 번째 경연이에요. 선생의 그 맹렬한 용맹정진의 결과를 읊고 있습니다. 풍식 송창정, 바람이 잦아드니 소나무 보이는 창은 고요하고 향소 선실한, 향 녹아든 선방은 한가롭구나. 풍식 송창정, 풍식 바람풍 쉴식, 바람이 잦아들다. 바람풍은 번뇌망상을 상징하는 시어예요. 바람이 잦아들다, 즉 번뇌망상이 멈추다. 요란하게 불어대던 바람이 멈추었다. 그 온갖 번뇌망상에 시달리던 것이 딱 끊어졌다. 송창정, 소나무송, 창, 고요할 정. 송창은요, 소나무가 보이는 창문이라는 의미의 시어예요. 바람이 멈춤으로써 그 요란하게 덜컹거리던 창문이 고요해졌다입니다. 여기서 소나무가 보이는 창문, 요 창문은 바로 선생을 상징하는 시어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그 바람으로 인해서 자연을 가까이 할 수 없었는데 바람이 잦아들면서 소나무가 보이는 창이 고요해졌다. 즉 번뇌망상이 딱 끊어지면서 선생의 마음이 고요해짐으로써 선생이 선정에 들어서 자연과 일체가 되었음을 비유한 것입니다. 즉 번뇌망상이 끊어지니 자연과 하나가 되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향소 선실한, 향녹은 선방은 한가롭구나. 향소, 향, 사라질 소, 소멸할 소.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그 사찰에서 수행이나 명상 중에 피우는 것이죠. 마음을 안정시키고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향을 많이 피는데 향내가 너무 독해서
실제로 그 향이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향을 피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정진 중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그 향이 지금 다 녹았다. 향내가 사라졌다기보다도 그 수행 정진이 끝났음을 상징하는 거죠. 선실한, 선방은 한가롭구나. 선실, 선선, 방실, 선방. 한자는 한가롭다는 의미인데 여기서의 한자는요, 단순히 한가롭다는 의미보다도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나서의 그 여유롭고 고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주역의 산천대축계 3효에 한거위라는 말이 있어요. 수레와 방위병을 한가롭게 하라 라는 의미로 해석들 하는데, 그것은 모든 준비를 완전히 완료시켜서 딱히 할 일이 없이 한가한 상태가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라는 의미의 한자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 한자를 쓴 것은요, 정진하다 말고 여유를 부리는 그런 한이 아니고요, 그 험난하고 치열했던 그 용맹정진을 끝낸 후에 한가로움입니다. 선생은 이 한가로울 한자를 씀으로써 자신의 수행이 얼마나 진짜 대단했는지, 어디 한 군데 빠진 곳 없이 완벽하게 해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이 한자를 읽으시면 조금 더 선생의 치열한 공부를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하면 이 앞구는 수행 정진 끝에 선정에 들어 고요해진 선생 자신의 마음 상태를 표현하고요. 이 뒷구에서는 완벽하게 용맹정진을 끝낸 한가로운 선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풍식 송창정, 바람 잦아드니 소나무 보이는 창가는 고요해지고 향소 선실한, 향이 다 녹은 선방은 한가롭구나. 다음 마지막 미연입니다. 차생 오이단, 금생에 나는 이미 끊었으니 서적 수운간, 물과 구름 사이에서 살 자리를 찾으리라. 차생, 금생이라고 했죠. 예, 금생에 오이단, 나오, 과거 시제 이미 이, 끈을 단. 요 나오자는요, 우리의 의미가 있는 나예요. 옛날에는 나 아자보다도 우리라는 의미의 오자를 많이 썼습니다. 오이단, 나는 이미 끊어냈다. 우리는 앞연에서 선생이 수행 정진 끝에 선정에 들은 모습과 공부를 완전히 끝냈음을 알았지요. 세세생생 반복한 공부를 금생에 끝냈으니 선생은 이렇게 차생 오이단, 번뇌를 완전히 끊어냈다라고 표현했어요. 와, 감탄이죠. 네, 부럽습니다. 그럼 불가에서 말하는 이 깨달음의 단계로 선생이 공부를 어디까지 했나를 좀 알아보죠. 선생은 앞 3연에서 풍식 송창정이라 해서 모든 번뇌가 끊어져 고요한 선정에 들었다고 했지요. 그럼 이 화면에서 보시듯이 그 단계가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 알아보셔야겠습니다. 여기서 사다음과에 삼품의 번뇌가 남음, 아직 번뇌 망상이 남아있는 상태, 많이 벗었지만 아직도
번뇌가 남아있는 상태로서 일왕래, 한 번 더 육계에 다시 태어나야 되는 단계가 사다함이에요. 그런데 선생은 풍식 송창정이라고 해서 풍식, 번뇌가 끊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럼 선생이 아나함과에 들었다는 것인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 아나함과는 욕계를 벗어나서 다음 생에는 색계에 태어나는 불례과예요. 다시는 이 생에 오지 않는, 재림하지 않는 과입니다. 그런데 뒷구절 보면 서적 수운간, 물과 구름 사이에서 살 자리를 찾으리라 했어요. 서적, 살서, 흔적적, 살 자리를. 요 적자는요, 찾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수운간, 물과 구름 사이에서. 요 사이간자는요,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어떤 그 이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자로 쓰인 것 같아요. 해서 수운간에서 머물다라는 의미는요, 단순히 이 물 숫자와 구름 운자가 어떤 물리적인 장소로서의 물과 구름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고서 인간적인 오욕 칠정을 끊은 상태에서 이 자연물인 물과 구름처럼 일체의 속박 없이 자유로운 상태로 머문다는 의미죠. 즉 물과 구름 사이에서 자연 속에서 인간적인 무력이 끊긴 그런 상태에서 서적, 살 자리를 찾으리라. 그렇다면 다음 생에 또 태어나는 것이죠. 아직 욕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표현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은요, 앞의 두 번째 화면의 내세 향하산의 답이에요. 다음 생에는 어느 산으로 향할까? 아직도 공부할 게 남은 거죠.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일왕래, 다음 생에 또 태어나는 것이죠. 아직 남은 이 삼품의 번뇌를 녹여야 하는 사다함의 경지에 올랐다는 것을 지금 시로 읊은 거예요. 이제 선생은 일왕래, 한 번만 욕계에 나시면 영원히 벗어나는 아나함, 불례, 다시는 이 인간 세상으로 오지 않는 색계에 드는 아나함과에 오르시는 거죠. 이 시는요, 지금 그 기쁨을 오도송으로 읊은 시예요. 나홍선사의 어록 중에 나 이제 안 온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묘월당 선생은 한 번 더 오셔야 되죠. 예, 어쨌거나 정말 부럽습니다. 과연 이 공부에 끝이 있는 것인지. 예, 이상으로 묘월당 김시습 선생의 공부한 것에 대한 만족함을 드러내는 오도송 만의 감상해 보셨습니다. 예, 그럼 전체 시 같이 읽어보죠. 만학 천봉 외, 만학 천봉 밖에서 고운 독조환, 떠도는 구름을 뚫고 한 마리 새가 돌아왔네. 차년 거시사, 금년에는 이 절에서 지냈지만 내세 향하산, 내년에는 어느 산으로 갈까나. 풍식 송창정, 바람 잦으니 소나무 보이는 창은 고요하고 향소 선실한, 향 다 녹으니 선빵이 한가롭구나. 차생 오이단, 금생에 나는 이미 끊었으니 서적 수운간, 물과 구름 사이에서 살 자리를 찾으리.
예, 이상으로 매월당 김시습 선생의 만의 감상해 보셨습니다. 더 멋지게 해석해 보세요.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